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소방 경체 영어, 생활 영어 상담 관련해서 동영상 올렸었는데요. 자, 지금 댓글을 다신 경체 수험생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짧게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어 시작한 지 지금 2주째 돼가는 경체 학생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2주째 문법 기본 수업 6시간, 독해 문풀 3시간 풀고 있는데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준도 중등 과정 정도로 가르쳐서 들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문법은 실강을 듣고 자의 스토리 독해 연습, ND 복화, 고2 과정 수방 단어 병행해서 외우면 될까요? 이미 알고 있는 중등 과정 문법을 듣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베이스는 기출 평균 75에서 80점입니다. 주로 독해 어휘에서 자주 틀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소방 경체 생활영어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출을 가시면요. 여기서 2020년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과목은 영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2020년 소방직 경력 채용 생활영어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이거 이제 해설 작업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요. 뭐 JD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볼게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소방 독해, 소방 어휘 45%, 그리고 일반 독해는 10% 정도 나왔고요. 소방 생활영어 25%, 그리고 일상생활영어 10%, 그리고 문법 10%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휘 문제도 나오고요. 이것도 관련된 어휘 문제죠. 근데 보통 소방 용어들과 관련해서 지문이 보통 많이 쓰이죠. 소방 경체 용어는 이렇게 어휘 문제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독해 안에서 이제 어휘 푸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독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이스토리 독해 한 기본편 정도만 풀어도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배경 지식이 보통 이제 소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좀 많이 나오죠. 어휘 자체도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수능 어휘 정도. 대신에 소방 경체 생활 영어는 소방 전문 어휘는 아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소방 전문 용어 관련된 뭐 생활 영어 교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재 정도 하나 사셔가지고 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독해 지문이 있는데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장 구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수능 어휘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소방 지문과 소방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영가 스파타 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소방 전문 어휘 자료랑 소방 생활 영어 자료가 있습니다. 전문 어휘 한번 눌러볼게요. 소방 전문 영어 어휘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편집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별개로 그냥 눈으로 자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문에서 많이 쓰이니까요.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수능 어휘는 일단 암기를 해야겠죠.
소방 생활영어, 경체영어. 어휘는 수능어휘, 본인이 보고 있던 수능어휘 하나는 집중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계속 보세요. 그리고 소방 전문 용어, 어휘 이런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생활영어 자료.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소방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생활 영어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문법은 사실 소방 공채 영어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간단한 수준 정도에서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어휘 문제고 다 어휘고 이제 독해 이런 거 뭐 어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적격 대명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제기대명사를 써야 할지 형용사를 써야 할지 부사를 써야 할지 문법 문제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기초 문법 수준에서 묻습니다. 즉 이 말은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일반 뭐 소방 영어나 뭐 경찰, 공무원 영어처럼 문법 이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소방 경찰 학교생들 배출할 때 소방 영어는 그냥 기초 문법 교재 가지고 계신 걸로 그걸로 보시대요. 이 기초 문법 공부할 때 이렇게 물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문법 문제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한다고 보세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독해를 읽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초 문법 교재 하나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문법들이 독해 문장 구조 분석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으로서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독해 자체가 문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단순합니다. 혹시 구문 독해를 만약에 공부한 적이 없다면 저는 기초 구문 독해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만약에 구문 독해가 따로 본인이 공부한 교재가 없다. 그러면 저는 독학 교재로 천임은 베이직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이 구문 독해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구문 독해를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는요.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 수험생분들이 보통 독해 문장을 잘 못 읽는 경우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이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어휘는 앞으로 계속 수능 어휘 계속 보시고 그리고 소방 전문 용어 어휘 계속 보시면서
이거는 향상시키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어법과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법은 아까 제가 말했던 기초 문법 교재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해라. 이 기초 문법을 공부하면서 그 문법 교재 안에 있는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포인트를 생각해 가지고요. 이 정도만요. 그리고 구문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해석을 할 때는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시전 시험에서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구문 독해 교재가 지문이 길고 어려운 교재보다는 저는 짧고 쉽지만 좋은 교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인문 베이직을 추천합니다. 각 문법 파트별로 천인문 베이직이 문법 파트별로 짧은 문장으로 구문을 비슷한 문장 위주로 모아놨기 때문에 반복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인문을 보신다고 하면은 제 유튜브 상크유자 TV 들어가시면요, 여기 천인문 공부법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공부할 때는 처음 1회독은 해석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다시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되 해석이 되는 문장은 넘어가시고요. 혹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필기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노트에 자신이 약한 문장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딱 이렇게 이해도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별 독해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방생활영어. 처음에 1단계. 1단계는 수능어휘 공부하시면서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이 기초 문법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는 거죠. 2단계. 수능어휘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문법은 당분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단계. 자,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자, 3단계. 3단계에서는 이제 구문 독해까지 이해독까지 만약 끝냈다. 수능어휘는 계속 보시고 구문 독해 이해독을 끝내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갑니다. 자, 유형별 독해는요, 저는 해설이 잘 나온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구조 분석도 잘 나오고, 그리고 소방생활영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려운 지문보다는 좀 쉬운 지문을 여러 지문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추천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자이스토리 독해. 그래서 여기서 유문 독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방 전문 용어 어휘 같은 거, 소방 생활 영어는 한 이 정도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보고 싶으면 2단계에서 봐도 상관없고요. 유형별 독해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블로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가 스파트 센터 인천 부편점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독해 유형별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독해 접근법 다운받으셔가지고 이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연습을 할 때 자이스트 독해 교재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려고 하면은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고 유형을 좀 섞어가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뭐 주제 제목, 그 다음날은 뭐 일치 불일치 이렇게 약간 섞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속독, 뭐 시간 재고 푸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내용 파악을 하면서 푸시 바랍니다. 왜냐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을 재든 빨리 읽어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기초 수험생분들은 만약에 시간을 재고 풀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용 파악을 다 놓치고 그냥 읽는데 급해요. 거기서 이제 감독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독해 실력이 잘 안 늡니다.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게 나오면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내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나올 거예요. 이런 문장은 오래 찾지 마시고요.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 문장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요 내용 파악한 거, 내용 파악해가지고 유출을 해보세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문맥상 앞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뒤에 나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출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리뷰는 총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세요.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어디 있는지. 자이스트 독해가 좋은 게 문장 구조 분석 잘 나와 있고요. 답의 근거, 오답은 왜 오답인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과외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뭐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문 안에 있습니다. 종종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해석은 되는데 이상이 많이 틀려요. 자, 이런 선생님들은 아마 글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놓치거나 또는 가끔씩은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을 읽을 때는요, 주관적인 생각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세요.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으세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오답 분석을 해주세요. 그럼 취재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매력적인 오답을 이런 식으로 냈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리딩 스킬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딩 스킬은 나중에 쌓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글을 빨리 읽으면서요. 자, 두 번째는 자이스트 독해를 풀면서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잡지 말고 또는 해석을 보지 말고 일단 앞뒤 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독해 노트라는 걸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유의할 점은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 푸는 상태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물론 그 앞단계인 구문 독해 연습에서는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까지 많이 신경 쓰면은 아마 유형변 독해 하시면서 내용 파악이 아니라 계속 문법적 따지기만 할 거예요. 그럼 내용 파악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구조 분석을 따로 하자.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 갔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갔을 때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독해 노트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마 자신이 놓친 문장 구조가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럼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실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평상시에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는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그럼 나중에 뭐 소방생활영어 전문 문제집 같은 거,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면서 관련된 모르는 단어들 싹 다 정리하세요. 근데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따로 볼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 어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에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면은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치는 단어는 반복 효과가 있을 거고, 수능 어휘에서 빠진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단계 하고 나서요. 시험장 가기 전에 생활영어 모의고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영어 모의고사 관련된 거 사가지고 뭐 한 달 전이라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공부하시면은 소방생활영어는 저희는 이제 합격생 배출하는데 그때 저희 합격생이 90점, 95점 나왔거든요. 한 4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모의고사 좀 살짝 어려운 거 풀고 싶다. 그럼 소방 공채 영어를 그냥 푸세요. 소방 공채 영어가 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어휘 보는 교재 계속 보시고, 소방어휘 보시고, 그리고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들어 가지고 이건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 문법은 그냥 하나만 보자. 기초 문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어차피 문법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요. 대신에 구문 독해 연습을 해가지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소방 특채 영어, 생활 영어는요, 그냥 자해수도 독해 기본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